아침에 즐거우면 하루가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생방송 아침 조타의 김경섭입니다. 2월 11일 화요일 아침 이경림입니다. 자, 어제 하루 종일 매스컴을 뜨겁게 달궜던 소식이 있었죠. 네. 영화 기생충이 한국 영화 최초로 아카데미상 4관왕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시상식 내내 호명되는데 제가 상을 받은 것처럼 굉장히 기쁘더라고요. 네, 예. 저도 그렇더라고요. 각본상을 포함한 6개 부분의 후보에 올랐고요. 그중에서 작품상을 포함해 4관왕을 차지했는데 정말 대단하죠. 그렇습니다. 한국 영화 역사상 처음 있는 경사 중에 경사 아니겠습니까? 기생충이 호명될 때 헐리우드에서 활동하는 배우들이 발을 동동 구르면서 기뻐하는 모습이 이 카메라에 잡히기도 했는데 네. 아마 우리 국민 모두 같은 마음으로 환호와 축하를 보냈을 겁니다. 네, 상을 받았다는 건 그동안의 노력과 수고를 인정받았다는 거잖아요. 앞으로 힘찬 발걸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 같습니다. 한국 영화 파이팅이고요. 예. 저도 영화 속에서 나온 그 짜장라면 생각이 나네요. 그래요. 한국 영화 정말 자랑스러운데 저도 그 영화 속의 한 장면을 떠올리면서 한번 먹어봐야겠어요. 네. 자, 그럼 오늘 날씨는 어떻게 될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강희랑 기상캐스터. 네, 강혜라입니다. 네, 어제부터 기온이 많이 올라서 포근하게 느껴지는데 이 날씨가 포근해지면은 미세먼지가 또 걱정이 되거든요. 오늘 날씨 어떻게 될지 전해주시죠. 네, 오늘도 포근한 날씨 속에 고농도 미세먼지가 기승입니다. 대기 정체로 국내 오염물질이 쌓이면서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낮 동안 뽀얀 안개도 끼면서 시야가 다소 뿌옇겠습니다. 기온은 더 올라갑니다. 오늘 대전의 한낮 기온은 14도까지 오르면서 올겨울 들어서 가장 포근한 날이 되겠습니다. 단 일교차는 크니까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옷차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동해상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남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대체로 막다가 밤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2, 3도 정도 오르겠습니다. 천안 14도, 대전 15도, 금산 15도로 예상됩니다. 한낮 기온은 당진 14도, 예산 15도, 부여 15도로 3월 하순에 가깝겠습니다. 파도는 전해상에서 매우 잔잔하게 일겠지만 서해 중부 해상은 해무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해상 활동하시는 분들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내일 새벽에 충남 남부부터 비가 시작돼 아침에는 전 지역으로 확대되겠고요. 이 비는 모레 새벽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지난해부터 계속된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의 여파로 일본 여행객이 많이 줄었는데 이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해외여행을 취소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항공사에서 중화권과 동남아 항공편을 줄이고 있고요. 또 일정 기간 동안 환불이나 또 일정 변경에 대한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근무 시간도 줄이면서 비상 조치에 나섰습니다. 네, 아무튼 과거에 사스나 메르스 경험이 있기 때문에 비교적 차분하게 대응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함께 동참을 해주고 계신데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실내에서만 생활을 해야 하니까 많이 답답할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학교에서 또 어린이집에서 모든 행사를 취소하고 있는데 집에서도 뭐 위생이라든지 식품이라든지 신경을 써야 될 게 더욱 많지 않습니까? 부모들이 더욱 슬기롭게 대처하고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가족 여러분 어떠신지 오늘 사진 사연 주제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나는야 우리 집 건강 지킴이라고요. 네, 사진 사연 보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셔도 되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좋다.kr 입력하시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오늘도 사진과 사연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가족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시는지 많이 보내주세요. 네. 오늘 첫 소식 박창규 리포터가 준비를 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박정규입니다. 박창규 리포터도 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이 신경 쓰는 부분이 분명히 있죠. 네, 이제는 전 국민의 필수품이 된 마스크 사용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마스크의 유효 기간이 8시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깝다고 다음날 사용을 하면 그 효과가 떨어질 수 있고요. 벗을 때도 귀에 있는 끈을 이용해서 벗는 게 좋고 또 버릴 때도 뒤집어서 버리는 게 좋다고 합니다. 외출 후에는 당연히 깨끗이 씻어야 되고요.
이렇게만 하면 또 80%는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도 다시 한번 명심해야겠고요. 또 오늘 소개해 주실 곳은 아이들의 건강도 지키고 아이들이 심심하지 않게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곳 준비하셨다고요. 네, 입춘도 지나고 겨울도 이제 점점 끝을 보이고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 이 겨울 동안 어떻게 알차고 또 즐겁게 보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대전 탐방동에 있는 빙상장 그리고 충여교실을 다녀왔거든요. 지금부터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추운 겨울을 알차고 건강하게 보내는 비결. 옛 선비가 학문을 갈고 닦았던 서원에서 아침마다 한자 공부에 푹 빠져보기도 하고요. 한자 자체도 재밌고 한자 뜻에 내포되어 있는 거와 친구와 함께하는 시간 모두 재밌습니다. 부모님께 효도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은빛으로 빛나는 빙판 위를 달리며 겨울 스포츠의 맛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대전 탐방동에서 만나는 즐거운 겨울 이야기 지금 만나봅니다. 대전 도심 한복판에 자리한 남선공원. 그곳에 옛 모습이 잘 보존된 기와집이 있습니다. 저도 이 동네를 지나다니면서 이 기와집이 뭐 하는 집인지 궁금했거든요. 들어가서 알아보겠습니다. 오, 아무나 들어가도 되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누구신데 저를 이렇게 또 반갑게 맞아주시는 거예요? 도산서원 훈장입니다. 훈장님요? 예. 아니 여기는 어딘데 훈장님이 계신 거예요? 여기는 조선시대 명유이신 만해 권득기 선생님과 그 아들 타농 권지 선생님을 모시고 후학들을 가르치던 지금으로 말하면 사립학교와 같은 곳입니다. 대전 도산서원은 벼슬을 버리고 낙향해 학문에 정진했던 권득기 선생과 그의 아들 권시 선생을 추모하기 위해 조선 숙종 때 후학들이 세운 서원으로 대전 문화재자료 제3호로 지정돼 있습니다. 방학 동안에는 매일 아침 충여 한자 교실이 열리는데요. 아이들의 책 읽는 소리가 대견하기도 하고 신기했습니다. 요즘 학생들은 손에서 스마트폰을 대지 않는데 야 이렇게 사자서와 그리고 명심보감을 손에 들고 읽고 하니까 신기하네요. 그렇지요. 예. 학생들한테 어떤 걸 중점에 두고 또 알려주시고 계신 거예요? 인성교육을 우선적으로 하지요. 사자소학, 명심모감을 가르치면은 인성교육은 자연적이 됩니다. 부모한테 효도하고 어른을 공경하고 나아가 스승을 높이고 또 친구 간에 친히 지내는 애친, 경장, 융사, 친우 그것입니다, 바로. 그러면은 그것이 바로 나중에 어른이 돼서 이 사회에 나가서 정치할 때에도 거기에 바로 그걸 드러놓는 걸 따름입니다, 바로 어려서 배운 것을. 옛 선비들이 학문을 닦았던 서원에서 21세기 아이들이 명심보감과 사자소학 그리고 전통 예절을 배우고 있었는데요. 과연 요즘 아이들은 이 한자 수업을 좋아할까요? 게임 좋아하죠. 네, 그렇죠. 인터넷 좋아하죠. 네, 그렇죠. 그리고 또 나가서 노는 거 좋아하죠. 네. 야 이렇게 밖에서 놀고 장난치고 하는 거 좋아하지만 앞에는 명심보감이 있습니다. 오, 명심보감 공부했어요? 네. 어떤 거 같아요? 무슨 내용인가요, 명심보감이? 명심보감은요, 친구와의 유대관계, 내 착함을 어떻게 이어가는지,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부모에겐 어떻게 효도하는지가 간략하게 나와 있습니다. 부모님이 하라고 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재밌어요. 그래요? 어떤 게? 한자 자체도 재밌고 한자 뜻에 내포되어 있는 거와 친구와 함께하는 시간 모두 재밌습니다. 오늘은 한 달 동안의 한자 교실을 마치고 수료식이 있는 날. 하루도 빠짐없이 나와 열심히 공부한 만큼 아이들에게도 올 겨울은 무척 뜻깊은 시간이었겠죠. 한 달 동안 짧은 시간에 해서 조금 속상하고 아쉬웠고 이렇게 선생님들한테 상을 받아서 영광이고 다음에도 이런 기회가 있으면 또 해보고 싶어요. 부모님께 효도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제 동생한테 더 잘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도산서원 뒤편에는 종합체육관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스포츠 시설이 마련돼 있어 겨울에도 운동하는 사람들의 열기로 후끈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을 만나봤으니까요. 이번에는 신나게 겨울을 즐기는 운동하는 학생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여기 누구야? 우리 아까 만났던. 조금 전 한자 교실에서 공부하던 여자 어린이를 체육관에서 또 만났습니다. 거 아니죠? 아니, 야 이런 또 우연이 있고 인연이 있나.
그러면 여기도 자주 와요? 네, 스케이트 타면은 빙판에서 날이 미끄러지는 느낌도 좋은 것 같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동작들이 있어서 그걸 하다 보면 기분이 좋아져요. 여기 오면은 옆에서 공부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뭐 재밌는 실내 스포츠도 많이 즐길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이곳에서는 계절에 상관없이 스케이트를 탈 수 있는 빙상장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특히 겨울을 맞아 스케이트를 타러 나온 아이들이 무척 많았습니다. 야, 역시 여기는 언제 와도 많은 시민분들이 즐기고 계시네요. 예, 맞습니다. 저희 대전 남서원공원 종합체육관은 대전 유일의 빙상장, 수영장, 스쿼시장, 헬스장, 그리고 골프 연습장, 그리고 풋살장까지 이용할 수 있는 종합 스포츠 센터입니다. 자, 그러면 누구나 와서 이용할 수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대전 시민이면 누구나 편하게 오셔서 이용할 수 있는 종합 스포츠 센터입니다. 다양한 빙상 스포츠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스틱을 치며 빙판 위를 달리는 아이스하키도 아이들에게 인기 만점이고요. 제2의 김연아와 이상화 선수를 꿈꾸는 어린이들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빙판 위를 돌고 또 돌며 연습에 푹 빠져 있습니다. 아, 자세가 좋습니다. 미래의 이상화 선수예요. 배운 지는 얼마나 됐어요? 작년에 배웠다가 이번에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시작한 지는 1년 정도 된 거예요. 네, 어떤 게 좋아서 스피드 스케이팅을 계속 배우는 거예요? 작년에 스케이트장 그냥 엄마가 가자 해서 갔다가 재밌게 돼서 다시 배우고 있어요. 여기는 어떤 것 같아요? 바깥은 운행을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는데 이쪽은 24시간은 아니지만 계절 상관없이 다 운행해서 좋은 것 같아요. 최근 빙상 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강습받는 어린이들도 늘어나고 있다는데요. 빙상 종목은 유산소 운동은 물론이고 하체 근력과 유연성 그리고 아이들의 기초 체력을 키우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자, 학생들의 눈빛이 상당히 진지하네요. 열심히 하네요. 네. 지금 어떤 수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전문적인 학생들은 아니고 새로 시작하는 초보자 학생들 위주로 모집을 해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스케이트를 학생들이 전문적으로 배우면서 어떤 부분들이 좀 달라질까요? 자, 일단 빙상이라는 종목 스피드 스케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다리를 많이 구부려서 해서 근육 발달에도 많이 좋고요. 관절에도 발달 도움이 많이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빙판 위를 싱싱 달리며 건강하고 즐거운 추억을 만듭니다. 매일 아침 충여교실에서 한자를 공부하고 표와 전통 예절을 배우며 아이들은 생각 주머니를 키워갑니다. 뛰어돌면서 무럭무럭 자랄 나이인 만큼 추운 겨울 빙판 위에서 미끄러지고 달리며 자라는 아이들 모두 파이팅입니다. 네, 대전 도산서원 충효교실과 빙상장을 다녀왔습니다. 먼저 우리 아이들이 겨울방학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나와서 한자 공부를 했다고 하는데 네. 정말 기특하네요. 네, 대전 도산서원의 충효교실은 여름과 겨울 방학 기간 동안 운영이 되는데요. 매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 수업이 진행되는데 결석하는 학생이 거의 없을 만큼 학생들이 정말 열심히 합니다. 이제는 방학이 끝이 났지만 또 주말에 한자 교실 운영이 상시로 되거든요. 또 관심 있는 분들은 이용해 보시고 또 한자를 통해서 전통 예절과 또 어휘를 공부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또 빙상장에서 아이들이 아이스 하키, 피겨 스케이트, 또 스피드 스케이트를 열심히 배우더라고요. 계절 상관없이 배울 수 있으니까 더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빙상 스포츠는 몸의 유연성 그리고 또 균형 감각 또 하체의 근력을 키워주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특히나 또 여학생들한테 인기가 좋았는데 관심 있는 어린이들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이 겨울을 아이들이 알차고 보람 있게 보냈는데 앞으로 더욱 건강하고 씩씩하게 성장하는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시사상식에 대해서 부담 없이 함께 알아보고 실시간 가족 여러분과 더욱 소통할 수 있는 시간, 아침엔 퀴즈 함께 하시죠. 네, 퀴즈 푸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셔도 되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 좋다.kr 입력하시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오늘도 퀴즈 푸실 수 있습니다. 퀴즈도 풀고 상식도 쌓아보세요. 네, 계속해서 박창규 리포터가 가족 여러분을 퀴즈의 세계로 안내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는 시간 아침엔 퀴즈. 오늘은 저와 함께하고요. 첫 번째 문제는 앞서 대전 어디까지 가봤니에서 소개해드렸던 곳 중 한 곳과 관련된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문제 나갑니다. 3, 2, 1. 다음 중 조선시대 때 지방에 설립된 사립교육기관으로 훌륭한 선비에 대한 제사와 학문 교육을 담당한 기관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릴게요. 1번 서원, 2번 서당, 3번 정사. 네. 뭐 어렵지 않은 문제긴 한데 네. 갑자기 뜬금없는 오. 질문을 드리자면 어떻게 올 초에 세운 마음속의 서원 잘 실천하고 계신지 지켜나가고 계신지 오. 궁금해졌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식의 힌트를 김여사 상상하는데 안 들으면 서운해요. 맞아요. 서운해요. 자, 조선시대 사립교육기관 무엇일까요? 오늘 아침에 퀴즈 첫 번째 문제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1번 서원이 정답이었습니다. 서원은 조선 중기 이후 본받을 만한 옛 유학자들을 사당에 모신 뒤 제사를 지내고 지방 양반의 자제들을 교육하기 위해 전국에 세운 교육기관입니다. 네, 서원은 학문과 교육 발전에 큰 기여를 했지만 전국적으로 많이 건립되면서 국가와 백성들에게 큰 부담이 됐습니다. 조선 말기에 흥선대원군이 유서 깊은 47개의 서원을 제외한 다른 것들을 철폐하기도 했죠. 네. 자, 이제 두 번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주세요. 네, 오늘 아침엔 퀴즈 두 번째 문제 이어서 만나봅니다. 문제 나갑니다. 3, 2, 1. 편의 시설이 갖춰져 있어 배 안에서 여러 날을 머물며 해안 도시나 섬 등을 순회하는 여행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보기 드립니다. 1번 모터보트, 2번 요트, 3번 크루징. 네. 자, 이 배 굉장히 크잖아요. 네. 예, 이 배를 타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갈 텐데 예전에 또 그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아마 이거를 절대 타지 않으셨을 거예요. 어떤 분일까요? 그 크리스마스 때 있는 아시는군요. 네, 짱돌이죠, 짱돌이. 구두쇠 할아버지. 할아버지. 구두쇠 할아버지는 절대 타시진 않았을 겁니다. 네. 그 당시에 이게 있었어도. 자, 큰 배를 타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여행하는 것 이걸 무엇이라고 할까요? 아침엔 퀴즈 두 번째 문제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3번 크루징이 정답이었습니다. 크루징은 배를 이용해 여행을 즐기거나 명승지를 순회하는 관광을 말하는데요. 객실과 편의시설이 갖춰져 대형 유람선을 타고 주요 기항지에 정박해 관광을 하는 형식으로 주로 카리브해와 지중해 해역을 돌거나 세계 일주 또는 동남아시아를 거치는 순항선도 있습니다. 최근 대형 크루즈선 내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국내외 입항하는 크루즈선이 국내 입항이 전면 금지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이제 세 번째 문제 함께 풀어보죠. 세 번째 문제 주세요. 네, 다음 문제는 원기 회복에 좋은 문어와 관련된 문제를 OX로 준비했습니다. 문제 나갑니다. 3, 2, 1. 문어의 문은 한자로 그럴 문자를 쓴다. 맞을까요? 아닐까요? 맞으면 O, 틀리면 X 선택해 주십시오. 네, 그러고 보니까 관련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그럴 문자 이렇게 쓰잖아요. 네네. 뭔가 문어의 머리와 다리를 형상화해서 좀 닮아 보이는 닮아 느낌이 드네요. 보이는군요. 네. 예.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문어의 문자는 네, 그럴 문자를 쓸까요? 맞을까요? 아닐까요? 올까요? X일까요? 여러분들 선택 다 하셨나요?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정답은 O였습니다. 문어는 위험한 순간에 뿜는 먹물이 지식인들의 상징했던 먹물로 여겨진 데다 큼직한 머리까지 있어 지능이 높다고 생각돼 이름에 그럴 문자가 붙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문어의 머리는 사실상 문어의 몸통이라고 합니다. 실제 머리는 몸통과 발이 연결된 곳에 있다고 하고요. 어쨌든 무척주 동물 중에서는 문어가 지능이 가장 높다고 하죠. 그래요. 자, 이제 네 번째 문제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 주시죠. 네, 오늘 아침엔 퀴즈 네 번째 문제 바로 만나봅니다. 문제 나갑니다. 3, 2, 1. 다음 중 스케이트를 타고 얼음판에서 여러 가지 동작으로
기술의 정확성과 예술성을 겨루는 빙상 경기는 무엇일까요? 보기 드립니다. 1번 쇼트트랙, 2번 피겨스케이팅, 3번 스피드 스케이팅. 네. 이 종목하면 단연 김연아 선수가 가장 먼저 떠오르실 텐데요. 또 남자 선수 중에서는 또 차준환 선수가 요즘 굉장히 좋은 성적으로 저희를 기쁘게 하고 있잖아요.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어렵지 않게 네. 다들 맞히실 것 같아요. 네, 예. 이 빙상 스포츠는 무엇일까요? 오늘 아침에 퀴즈 네 번째 문제였습니다. 정답 확인해 볼까요? 보여주시죠. 2번 피겨 스케이팅이 정답이었습니다. 19세기 중후반 유럽에서 시작된 피겨 스케이팅은 빙상에서 선수가 지정한 곡에 맞춰 시행한 안무와 기술에 대해 채점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 스케이트 종목입니다. 지난 8일 서울에서 열린 2020 ISU 4대륙 피겨 선수 대회 여자 싱글 프리 부문에서 유명 선수가 메달을 차지했습니다. 이 4대륙 대회에서 우리나라 선수가 메달을 차지한 거는 2009년 김연아 선수 이후에 두 번째라고 하는데요.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기대가 또 됩니다. 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 5번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주세요. 네, 오늘 아침에 퀴즈 마지막 문제는 사자성어 관련된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문제 나갑니다. 3, 2, 1. 다음 중 남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흘려버림을 뜻하는 사자성어로 알맞은 말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고진감래, 2번 호가호휘, 3번 마이동풍. 네. 야구 해보신 분들은 이거 많이 외쳤을 겁니다. 예, 타자가 공을 쳤을 때 그 공을 서로 이렇게 받기 위해서 이렇게 달려들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받겠다고 예, 이렇게 외쳐요. 그렇죠. 예, 수비할 때 이건 내 공이다. 내 공, 내 거, 내 거. 내가 잡게, 내가 하면서 잡게. 외치는데요. 예. 네, 마지막 문제. 오늘 한자성어, 사자성어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자, 이 말 무엇일까요? 힌트를 또 야구 스포츠 관련된 힌트를 드렸는데요.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3번 마이동풍이 정답이었습니다. 마이동풍은 말의 귀에 봄바람이 스쳐간다는 뜻으로 남의 말을 조금도 귀담아 듣지 않고 흘려버리거나 전혀 관심이 없음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고진감래는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뜻이고요. 호가호의는 남의 권세를 빌려 허세 부림을 뜻하는 말입니다. 네, 아침엔 퀴즈 오늘도 5문제 모두 풀어봤고요.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앞서 박창규 리포터가 이 도산서원 충효 교실을 다녀오셨었는데 네. 아이들이 그 명심보감 한자도 술술 다 읽어갔잖아요. 네. 박창규 리포터 네. 그 한자 아이들을 비교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흰 거는 종이요, 까만 거는 글씨요 그러고 있는데 옆에서는 잘 읽더라고요. 이야. 저도 한번 배워볼까, 공부해볼까 이런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한자를 예. 예,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까지 박창규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요즘 같으면 바이러스 하나도 없을 것 같은 청정한 숲으로 떠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네. 산으로 떠난다면 좋죠. 어떤 산, 그러니까 어느 정도 깊은 산이면 괜찮을까요? 소백산 자락의 영주 풍기 정도면 아주 만족하실 것 같은데요. 깊숙이 들어가네요. 그러니까요. 숲길도 좀 걸어보고요. 네. 온천도 하고 또 풍기 인삼이 그렇게 좋잖아요. 함께 영주로 떠나보시면 좋겠습니다. 즐기고 힐링하고 먹고 여행 3박자가 리듬을 탈지니 좋다. 좋다. 아유 좋다. 겨울 나들이는 엄두가 안 단다는 집순이 집돌이들도 잠시 주목. 건강 1번지 건강 유토피아 경북 영주 풍기에서라면 겨울이 더 즐거워집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믿고 가는 겨울 대표 여행지 풍기 힐링 여행 출발합니다. 자꾸만 움츠러드는 계절 겨울 기지개를 활짝 펴게 만들어줄 첫 번째 명소 소백산에 도착했어요. 왜 겨울산을 명산이라고 하겠어요? 그만큼 겨울산만의 매력이 있다는 거죠. 명산의 정상은 또 얼마나
멋질까요? 자, 그럼 명산 중에서 가장 어렵다는 코스 정상으로. 오호! 엄연히 등산에도 난이도가 있는 법. 하산 시간이 짧은 겨울에는 무턱대고 정상으로 향했다간 큰 코 다치기 일수. 더욱이 평소에 움직이지도 않던 사람이 무리하게 등산을 하면 병원 신세지기 십상이라고요. 어디까지나 우리의 목적은 힐링 여행. 2km 코스로 산책하듯 걷고 싶다면 저지대 둘레길인 소백산 자락길이 딱이죠. 겨울 풍경이 내려앉은 자락길로 가볍게 발걸음 옮겨봅니다. 좋다. 공기도 좋고요. 무엇보다 이렇게 가볍게 걸을 수 있으니까 등산 장비 필요 없이 가뿐하게 걸을 수가 있습니다. 길도 평탄하고 가족들과 나들이 오기도 참 좋은 것 같아요. 날씨 좋고 공기 좋고. 소백산 12자락길 중 가장 볼거리가 많은 1자락길. 특히 산골 민박을 연상케 하는 이곳은 지금도 주민들이 살고 있는 소백산 달밭골입니다. 영주 풍기의 숨은 보물 같은 곳이랄까요? 여러분, 소백산은 이 국립공원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달밭골 마을도 있고 더욱이 저지대에 이 둘레길을 가볍게 걸으니까 너무 좋네요. 여러분도 겨울 산행 무서워하지 마시고요. 소백산 자락길로 오세요. 좋다. 딱 좋다. 사계절 중에서도 겨울산은 걸어본 자만이 그 매력을 알 수 있단 말씀. 피톤치도 뿜뿜하는 소백산 자락길에서 겨울 추위 극복해 보시면 어떨까요? 겨울 산행 뒤 더 끌리는 두 번째 명소. 여러분, 맑은 공기 마셨으니까 이제 맑은 물을 경험해야겠죠. 사실 산행하고 나면 좀 고단하고 근육도 좀 뭉치거든요. 제 선택은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가시죠. 지친 피로를 한 방에 녹이는 온천수, 그중에서도 유황온천 되겠습니다. 피부는 물론 관절 건강에 그렇게 좋다고요? 피로를 쫙 풀어보려고 왔는데 여기는 글쎄 물이 다르다면서요. 어떻게 달라요? 소백산 온천은 풍광이 빼어나고 아울러 온천수에는 유황 성분과 불소가 다량 함유되어 있어 실크를 만지듯 매끄러운 촉감을 느낄 수 있고 각종 피부 질환에도 좋아 전국에서 관광객이 찾아오는 영주의 랜드마크입니다. 수질 관리도 아주 그냥 깐깐하게 하신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청소를 하고 아침에 일찍 새로운 온천수를 새로 담수해 놓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빨리 몸담그러 한번 가볼까요? 말하지 않아도 알 것 같은 느낌. 몸을 맡기는 순간 녹는다, 녹아요. 한번 목욕하고 나면 아주 그만 매끌매끌한 게 희한해요, 희한해. 안 한 사람은 이제 모를 거예요. 매끌매끌한 게 막 희한하답니다. 그럼요. 한번 하고 나서는 밤에 가서 이제 한번 만져보세요. 몸이 매끌매끌한 게 또 기름 발라놓은 것 같아요. 그렇군요. 벌써 미끄러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유, 좋다. 시원하게 등산 후에 따뜻한 온천. 이 조합 좋네요, 좋아. 그렇게 한참을 물맛 좀 봤다나 뭐라나? 그러나 언제나 여행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죠. 경북 영주, 그중에서도 풍기 지역은 즐길 거리뿐만 아니라 먹을 거리를 또 빼놓을 수 없다고요. 참새가 방앗간을 찾듯이 건강 100세 시대인 인삼시장을 지나치면 섭하다 섭해. 건강함을 퐁퐁 풍기는 풍기인삼. 어디 인삼이요? 풍기인삼. 풍기인삼. 향기만 맡아도 그냥 건강해질 것 같은데. 아니, 인기 많죠? 많지요. 풍기인삼. 예. 유명하잖아요. 유명하잖아요. 어디서 찾습니까? 아이고, 산 좋고 물 좋고 여기는 풍기인삼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뭐 많이들 찾아오십니까? 많이 찾아오시지요. 어디서? 시작.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 찍고. 전국에서 찾아옵니다. 전국에서 다 찾아옵니다. 어디 인삼이요? 풍기인삼.
딱 봐도 실하디실한 저 자태. 건강식품으로는 둘째 그람을 서러운 만큼 겨울철 특수를 누리는 중인데요. 더욱이 풍기 지역으로 말할 것 같으면 본투 인삼. 인삼 재배 역사에 있어서 본 고장이기도 하죠. 건강함이 극하게 배어있는 풍기 인삼이 이 자리 다 있는 것 같네요. 예. 아니 풍기 인삼 왜 이렇게 유명한가요? 예, 서백산 기술의 우수한 토양과 아침 저녁으로 일교 차이가 대단히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로부터 우리 주세문 군수님이 최초로 전국적으로 재배한 곳이 풍기 이곳입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른 전국 지역의 인삼보다는 최대한 우수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 책임지는 풍기 인삼 얼마나 좋은 거 아니? 사포닌 함량이 높아서 몸에 열을 올려주는 데는 그만이란 사실 다들 아시죠? 이런 풍기 인삼의 인기는 연중 무휴. 그러니 일단 넣어두셔요. 자, 이제 풍기 힐링 여행의 활용 점정을 찍을 마무리는 사장님, 인삼 불고기 하나요? 사장님, 색깔비 하나만 더 주세요. 주문과 동시에 경쾌해지는 주방 안 엎치락 뒤치락 불맛 또하는 갈비 느님이 힐링 여행을 뒤집어 놓으셨다는데 석쇠 위를 평정한 석갈비의 비법이 궁금합니다요. 야, 불 위에서 춤을 추던 이 턱갈비들이 갑자기 빨간 양념 옷을 입는데 매콤해. 이게 어떤 양념인가요? 저희는 기본적으로도 고기를 홍삼 엑기스에다 재워놨다가요. 각종 과일과 야채를 섞은 양념으로다가 매운 양념 소스를 만들어가지고 손님들한테 나가고 있습니다. 귀한 홍삼을 더한 비법 양념에 목욕제기한 갈비살, 2차로 풍기 인삼을 살포시 깔아주는 저 센스, 비주얼 강자, 석갈비의 유혹을 참을 수 없다. 이 말씀입니다. 젓가락부터 마중 나오는 인삼 석갈비 드디어 납시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양념 석갈비는 단짠의 매력을, 매운 석갈비는 화끈한 매력을 느낄 수 있다니 단짠이냐 화끈함이냐 고민이다 고민. 선택은 반반을 추천합니다. 턱갈비 어때요? 다 구워서 나면 참 편할 것 같아요. 너무 편해요. 냄새도 안 나고. 냄새도 안 나고 또 이 안에 특제 양념이 들어간 거 아세요? 몰라요. 모르시는구나. 고기도 야들야들하지만 그렇습니다. 인삼의 향이 나지 않습니까? 영주 풍기하면 또 인삼이잖아요. 요 양념 안에 인삼, 홍삼이 들어갔답니다. 그거 알고 딱 먹으시니까 어때요? 맛있어요. 건강해지는 맛? 건강해지는 맛? 건강 때문에 먹습니까? 맛 때문에 먹습니까? 맛과 건강. 어느 것 하나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석갈비면 그 정답입니다. 드세요. 지금부터는 리포터 검증의 시간. 드디어 한 상 받았습니다. 상 중에 가장 좋은 상 밥상. 그것도 이곳 영주 풍기의 자랑인 바로 풍기 인삼이 쫙 들어가 있고요. 특제 양념, 비법 양념, 홍삼으로 이렇게 양념을 한 바로 석갈비. 그것도 반반. 이거 먹을까 저거 먹을까 고민 없이 반반. 지금부터 맛을 보겠습니다. 먼저 순한 맛부터. 향기 좋아요. 야, 양념이 싹 잘 뱄네. 그리고 다음은 매운맛 양념 턱갈비. 매콤한 향. 불내음. 매콤한데 기분 좋게 맵습니다. 톡 쏘는데요. 싸 먹어야지. 매운맛, 순한 맛, 거기에 인삼 석갈비, 풍기 인삼. 얹어가지고. 여러분, 이게요, 인삼 석갈비가 일단 좋은 점은 굽지 않아도 됩니다. 다 구워서 나오니까 너무 편하고 좋고요. 먹기 편하고, 그리고 고기도 부드럽지만 인삼과 홍삼으로 이게 특제 양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맛뿐만 아니라 건강까지 챙기는 느낌. 이거 딱 좋아요. 인삼에 솔솔 풍기는 인삼 석갈비까지 완판.
겨울에도 여행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 경북 영주 풍계에 다 모였습니다. 건강하게 걷고 건강하게 힐링하고 건강한 인삼까지 즐기고 싶다면 겨울이 다 가기 전에 풍기로의 힐링 여행 떠나시면 어떨까요? 인삼 젓갈비 먹고 자랄길 즐기고 온천에서 힐링하는 건강 풍기는 풍기 여행. 겨울 가기 전에 꼭 와보이소. 소백산 숲 향기 마시고 온천한 뒤에 풍기 인삼과 석갈비까지 먹고 왔습니다. 네. 이 코스대로 여행 나들이를 떠난다면 절로 건강해지는 느낌이 들겠죠? 그러니까요. 거기에 또 사포닌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인삼은 또 면역력 회복에도 좋다고 하잖아요. 영주까지 좀 멀다 싶으시면 가까운 금산에 가셔서 인삼도 좀 찬찬히 둘러보시고 온천도 하시면서 힐링 여행하시면 정말 좋겠는데요. 풍기까지 못 가겠다 하는 분들은 말씀대로 금산에 가서 석갈비에다가 고기에다가 네. 그 금산 인삼을 넣어서 한 입 싸서 먹으면 그 맛이 또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군침 돌죠. 자, 이제 화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세계적으로 한류 열풍, 특히 K-팝의 인기가 쭉 이어지면서 아이돌을 꿈꾸는 청소년들이 참 많이 있는데 춘천에서는 재기발랄한 청소년 아티스트를 선발하는 대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춘천에서 제법 유명한 팀들이 총출동했고요. 또 반면에 한 번도 대회 경험도 없고 수상 경험도 없는 분들도 함께 출전했다고 합니다. 청소년 아티스트 대회 그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언더독, 흔히 이기거나 성공할 가능성이 낮은 약자를 일컫는 말입니다. 어리다는 이유로, 경험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늘 스포트라이트 바깥에서 몸부림쳐야 했던 그들. 하지만 무대에 오르는 순간 그들은 세상의 주인공이 됩니다. 지금 춘천에선 언더독의 유쾌한 반란이 일어나려 하고 있습니다. 사건 발생 장소는 춘천의 한 극장. 2019년 4월부터 정기적으로 열리고 있는 프리즘 경연대회 왕중왕전이 준비 중입니다. 프리즘이란 음악을 사랑하는 청소년들이 마음껏 실력을 뽐낼 수 있도록 춘천의 한 레코드사에서 음원 제작 특전을 걸고 주최한 대회. 리허설을 위해 일찌감치 공연장에 도착한 참가자들이 부랴부랴 변신에 몰두합니다. 으이그 이뻐 이뻐. 안무 영상을 보고 또 보며 이미지 트레이닝까지. 과연 누가 우승할까요? 대용을 잡아야 돼. 저희가 이제 왕중왕전을 진행할 때도 이제 전 시즌에 우승했던 팀이 4팀이었고 이제 저희가 와일드카드로 뽑은 팀이 4팀이었는데 사실 전 시즌 우승팀이 아니라 와일드카드 팀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아무래도 중학생이고 고등학생들까지 경쟁해서 이겨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승할 거라고는 생각을 아예 못했었고 리허설이 시작되자 앳된 모습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프로의 눈빛으로 변하는 참가자들. 앞서 개최됐던 경연대회에서 이미 좋은 성적들을 거뒀던 만큼 오늘 경쟁이 정말 치열할 것 같습니다. 정말 역대 우승팀 중에서 당연히 최종 우승팀이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좀 인터뷰를 역대 우승팀들 위주로 땄는데 설마 하는 일이 벌어졌죠. 마침내 다가온 공연 시간.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의 공연을 보기 위해 많은 관객들이 공연장을 찾아왔습니다. 누굴 응원하러 왔는지 투표도 하고 잘 보이는 자리에 골라 앉아 함성 발사할 준비도 완료. 레아라 화이팅! 제로 화이팅! 모두 보고 있으니 멋지게 잘해보자고요. 에볼루션 팀에 있는데 나이에 걸맞지 않게 되게 파워풀한 댄스가 강점인 팀이고요. 일루전은 탁하면서 약간 좀 매혹적인 목소리랑 깔끔해서 단정한 목소리가 어울려져가지고 그 케미가 굉장히 좋은 팀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레아라 팀은 이제 하이퍼 뮤직 어워드에서 이제 우승도 하고 이제 LA 순회 공연도 갈 정도로 굉장히 춘천 지역 내에서 유망주로 꼽히고 있는 댄스 팀이고요.
김민광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파워풀한 보컬이 매력인 한가다 분이십니다. 환호가 너무 커서 네, 저는 제 생각에는 그냥 가 이렇게 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았구나를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됐어요. 무대가 이제 막 시작되고 춤이 이어질 때 환호성이 역대급이었어요. 그때 제가 좀 무대 뒤쪽에 있었는데도 뭐야 누구 무대야? 이럴 정도로 엄청난 소리가 나고 그러면서 무대를 슬쩍 봤는데 예전에 봐왔던 그 팀이 맞나 할 정도로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좀 이변이 생길 수도 있겠다. 이 사람은 미덕한 레코드가 주최하는 프리즌 파이널에서 탁월한 기량을 발휘하여 위와 같은 성적을 거뒀으므로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19년 12월 29일 미덕한 레코드 대표이사 김주, 우승은 제로입니다. 최연소 참가팀이라 아무도 우승 후보로 생각하지 않았던 제로의 우승. 진정한 언더독의 반란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겨울방학인데도 3, 4, 5 학생들이 학교에 모입니다. 가만 안면이 익은 달 혹시 제로? 방학 중에도 연습하러 모이다니 와 다들 댄스 모범생이네요. 심지어 1월 초에 이미 졸업한 졸업생까지. 대체 무슨 일인가 했더니 프리즘 경연대회 최종 우승팀으로서 요즘 레코드사와 제로만을 위한 특별한 음원 제작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곡이 거의 90% 단계에 있고 그 다음에 촬영팀이랑도 이제 어느 정도 일정을 조율하고 있고 네, 세트장 같은 경우에 이제 알아봐서 이제 촬영 일정 잡고 이제 촬영한 다음에 뮤직비디오를 이제 음원 유통을 해서 나중에 뭐 음원 사이트에 제로라는 이름을 치면 이렇게 검색이 나와서 길이길이 남길 수 있게 그렇게 해주려고 하고 있어요. 다른 가수의 음악이 아닌 오직 제로만이 춤출 수 있는 음악. 앞으로 후배들에게 대대로 물려줄 자산인 만큼 이미 졸업한 3학년들도 모두 나와 새로운 안무를 짜는데 총력을 기울입니다. 그렇게 탄생한 제로의 새 안무, 지금 최초 공개합니다. 장난치는 모습만 보면 영락없는 철부지 여중생들. 칼군무의 원천은 이렇게 격이 없는 선후배 사이였군요. 10. 왜요? 언니들이 잘 저희한테 화도 별로 안 내시고 잘 춤도 착하게 알려주시고 화를 안 내세요. 잘 이끌어가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언니들 졸업하셔도 걱정 없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대회를 끝으로 떠나게 된 선배들은 더욱 감회가 남다릅니다. 솔직히 프리즘 시즌을 1, 2, 3을 다 나왔었으니까 그 성적도 다 저희를 봤잖아요. 근데 점점 솔직히 말해서 떨어지는 걸 보고선 이번에도 그냥 불러주셨으니까 그냥 즐겁게만 하다 가자고 이렇게 별로 우승할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는데 그 리허설 하는 당시까지도 그랬거든요. 저희는 그냥 와일드카드로 나왔었던 거니까 별로 그렇게 큰 기대는 없었는데 딱 제로라고 하는 순간에 그때 그게 신기했던 것 같아요.
포기를 모르는 노력으로 당당히 인정받은 어린 소녀들의 반란. 그리고 마찬가지로 꿈을 이루기 위해 늘 도전하고 최선을 다하는 수많은 청소년 언더독들. 작지만 이들의 날개는 언제든 날아오를 준비가 돼 있습니다. 이 기회를 통틀어서 청소년 아티스트들이 좀 더 성숙한 아티스트로 더 높게 비상을 하면은 저희는 그것만 만족할 것 같습니다. 이번 연도에 애들 말썽 피운다고 화내지 말고 신입생 뽑아도 이번 연도처럼 멋진 제로가 되길 응원할게. 사랑해. 네. 고등학생 언니 오빠들을 다 제치고 그동안 수상 경력이 한 번도 없었던 이 중학생팀 제로가 우승을 차지하면서 네. 화제를 모았습니다. 얼마나 땀방울을 많이 흘렸을까 다시 한번 박수를 보내고요. 예전에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라는 말이 유행을 했었는데 네. 이거에 빗대어서 재능과 실력은 나이순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외치고 싶네요. 정말 또 명언인데요. 아, 이게 명언이에요? 네. 또 우리 지역에도 이렇게 네. 아티스트를 꿈꾸는 청소년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꿈과 목표를 향해 열심히 노력하는 우리 친구들에게 다시 한번 응원을 보내고 싶고요. 앞으로 더 큰 무대에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지역 날씨 알아보죠. 강일하 기상캐스터. 네, 오늘도 초봄처럼 온화하겠지만 짙은 미세먼지가 말썽을 부리겠습니다. 대기 정체로 국내 오염물질이 쌓이면서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또 낮 동안 뿌연 안개도 끼면서 시야가 다소 뽀얗겠습니다. 기온은 더 올라갑니다. 오늘 대전 기온은 14도까지 오르면서 올겨울 들어서 가장 포근한 날이 되겠습니다. 단 일교차는 크니까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옷차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2, 3도 정도 오르겠습니다. 천안 14도, 세종 14도, 대전 15도로 예상됩니다. 한낮 기온은 홍성 14도, 보령 13도, 부여 15도로 3월 하순에 가깝겠습니다. 파도는 전해상에서 매우 낮게 일겠지만 서해 중부 해상은 해무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해상 활동하시는 분들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내일 새벽에 충남 남부부터 비가 시작돼 아침에는 전 지역으로 확대되겠고요. 비는 모레 새벽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생방송 아침이 좋다는 항상 가족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했던 점이나 좋은 방송 소재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야기 만나볼 텐데요. 오늘의 주제, 나는야 우리 집 건강지킴이였습니다. 한 분씩 만나보도록 할게요. 0656번님, 저희는 신종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 마스크를 미리 사다 놨었는데 지금은 우리 가족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손 소독 마스크가 필수가 됐습니다. 네. 우리 가족 건강 지킴이 엄마인 제가 우리 가족 건강을 책임집니다. 네, 역시 엄마가 그래요. 최고네요. 아빠는 뭐 하고 계시지? 아빠도 함께 책임을 져야겠죠. 네. 9928번님, 외출 후 집에 돌아오면 현관에서 바로 욕실로 직행합니다. 손 씻기부터 하는 거죠. 깨끗하게 손 씻고 나서 외투를 벗습니다. 최우선은 손 씻김을 아시죠? 우리 모두 잘 이겨내요. 아자! 네. 보통은 외투 벗고 나서 손을 그러니까요, 씻잖아요. 네. 손을 씻고 나서 외투를 벗는 습관. 이것도 좋은 방법이네요. 그러니까요. 0180번님, 오늘은 제 생일입니다. 우리 남편께서 사다 준 다육인데요. 우리 집에 건강지킴이 식구가 늘어났습니다. 행복이 찾아옵니다. 오늘도 파이팅! 네. 남편께서 사다 주신 다육이. 꽃다발 대신이겠죠. 그래요. 더 소중하게 잘 키우시겠네요. 네. 8144번님, 저희 집 지킴이는 공기청정기입니다. 아침이 좋다를 보면서 날씨도 매일매일 체크하고요. 하루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계시네요. 네. 날씨 매일매일 확인하고 또 날씨에 따라서 옷차림도 신경 쓰시고 좋습니다. 네. 0587번님,
양지 바른 텃밭에서 보물찾기 하듯 찾아온 겨울냉이와 생강, 대추청으로 가족들 면역력 쑥 올리면서 단단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 위생과 마스크는 필수고요. 맞습니다. 겨울냉이. 또 생강 대추청도 네, 맛있죠. 그래요. 8039번님, 우리 가족 건강 지킴이는 직접 만든 옷 소독제, 손 소독제입니다. 저렇게 작은 병에 나눠서 집과 차에 놓고 수시로 사용하고 있어요. 오, 소독제를 어떻게 직접 만드셨을까요? 오. 그 만드는 방법도 함께 알려주셨으면 네, 그러니까요. 더 좋았을 텐데. 아무튼 좋습니다. 8327번님. 해외여행 노노. 그래서 답답해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집 근처 한 바퀴 다녀왔습니다. 마스크와 손 씻기는 필수죠. 이제 일상이 돼 잘 지키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바이바이. 바이바이. 예. 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바이바이군요. 예. 네, 2392번님. 첫 번째는 뭐니 해도 손 씻기죠. 저도 아이들도 자주 손 씻기를 생활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 막내 고사리 손도 거품으로 깨끗하게 씻어주면 기분이 좋은지 해하고 웃습니다. 손을 씻은 뒤 건조해지기 쉬운 곳에 또 핸드크림도 발라주면서 깨끗하고 보드라운 손 완성입니다. 네, 또 손을 자주 씻다 보니까 좀 예. 많이 건조해지더라고요. 그렇죠. 네, 핸드크림도 필수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핸드크림도 잘 발라주는 게 도움이 되겠죠. 자, 이렇게 가족 여러분 건강 잘 지키고 계시고 실천하고 계신 모습을 보니까 제 마음도 든든해지고 네. 저희도 함께 동참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 다시 한번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지역 문화 행사 소식 전해드립니다. 부럼 깨고 민속놀이하고 정월대보름 맞이 전통 문화체험이 대전 한밭교육박물관에서 내일까지 이어집니다. 중견 원로 작가부터 청년 작가까지 세대를 아우르는 작품 전시회 2020 새롭게 걷다 가치의 가치 전시회가 2월 17일까지 대전 MBC 갤러리에서 마련됩니다. 2020 이응로 미술관 소장품전 예술가의 방이 3월 22일까지 대전 이응로 미술관에서 열립니다. 사람들의 목숨을 구한 항생제에 대한 오해와 진실, 슈퍼버그 우리의 삶을 위한 투쟁이 5월 5일까지 국립중앙과학관 창의나래관 기획전시실에서 진행됩니다. 논산 한글대학 할머니들의 작품 전시회 세상을 읽고 나를 쓰다전이 3월 1일까지 논산 상상마당 퍼포먼스 룸에서 마련됩니다. 우리나라 전통의학 서적과 도구에 대한 전시 의서 치유의 기록이 3월 31일까지 천안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계속됩니다. 우리 지역의 문화 행사와 함께 즐거운 하루하루 계획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바이러스 감염병이 극성을 부리는 요즘 자주 세탁하기 어려운 겨울옷과 소품의 세탁과 관리 방법을 내일 아침 똑주부 궁금한 거 이슈에서 만나봅니다. 살림 전문가와 함께 겨울옷 세탁 방법을 배워보고 2월 상품 구입 요령까지 소개합니다. 네, 주변에 보면은 사춘기 아이와 대화가 단절돼서 고민하는 분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보통 공부라든지 학교 생활 모습에 대해서 그런 갈등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 번쯤 학부모가 아닌 이 부모의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일 수요 초대석에서는 사춘기 아이들과의 현명한 대화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또 활기차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인사드리죠.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